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오늘은 2022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이해서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책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 21일이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 문화다양성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5월 21일부터 일주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지정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도서부문의 스페셜 큐레이터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도서부문에 저 말고도 두 분의 스페셜 큐레이터가 더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영상은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네, 오늘 김상욱 교수님, 정세랑 소설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일단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모시기 귀한 분들을 제가 또 이렇게 모시는데 성공을 했네요. 한 분씩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세랑입니다. 오늘 좋아하는 두 분과 좋아하는 책들 얘기하려고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희대 물리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물리학자 김상욱입니다. 오늘 저도 정말 좋아하는 두 분과 이야기하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두 분은? 네. 저는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지금은? 네네네. 후유증 없이 잘 나와서 네네. 이게 사람마다 되게 증상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가볍게 넘어가는 편이라 감사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떻게 집필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주로 이제 긴 이야기들 쓰고 있어요. 점점 더 짧은 이야기를 잘 못 쓰게 되는 것 같아서 긴 이야기에 집중해야겠다. 이야기 보따리 중에 또 큰 게 하나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열심히 쓰려고. 교수님은 방송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이제 방송 했던 거가 이제 말세 범잡이 끝나서 좀 한숨 돌리고 있어요. 저도 나오시는 거 다 봤습니다. 다 챙겨보고. 두 분은 뵌 적이 있으시죠, 서로? 네. 옛날이죠. 옛날에. 2015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소백산 천문대에서 하는 행사가 있어요. 과학자들하고 그 창작자들하고 같이 모여서 2박 3일 동안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천문대에 갇혀요. 감금돼서. 혼자 내려올 수 없거든요. 갇힌 상태로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때 워낙 이제 유명하신 작가님이시고 하니까 그때는 그렇진 않았고 그때는 정말 신인이었고 신인 작가. 강의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되게 제가 아직도 그때 한 강의 메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강의 하셨었어요? 이제 교수님? 과학사를 이렇게 쭉 훑어주시는 근데 천문대니까 이제 천문 관련해서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기억 안 나요. 저희 그때 1년에 한 2번이나 4번 정도씩 하는 거라서 네네네. 그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이었어요. 호스트하는 입장이라. 정신이 없으셨구나. 저 밥이 맛있다. 밥은 진짜 맛있어요. 소백산 천문대가 정말 굉장한 한식집입니다. 산나물이 그런 산나물을 다른 곳에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뒤에서 직접 딴 것도 있어요. 주변에서. 그렇구나. 이 얘기를 소백산 천문대 밥 맛있다는 소식을.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문화다양성 주간 스페셜 큐레이터로 이제 모이게 되었는데요. 저희 셋이 도서부문의 스페셜 큐레이터를 맡게 됐어요. 정세랑 작가님은 작년에도 맡아주셨었죠? 네. 올해도 다시 돌아오라고 해주셔서 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추천이 별로 필요 없는 분들도 사실 계시거든요. 혼자서도 읽고 싶은 책들을 되게 이렇게 잘 찾아가시는 분들, 항해를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이 읽는 책들 추천받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 추천해서 되게 좋은 것들 많이 만나서 이런 일을 참여하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가진 리스트도 내어드리고 다른 분들 리스트를 탐내서 가져와야지. 네네, 서로 교환하는 마음으로. 네네. 저희가 이제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인데 문화 다양성이 뭘까요? 우리 이게 왜 중요할까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그 문화 다양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던 사람은 아니었고 이번에 이 큐레이터 요청이 왔을 때에도 쭉 보고서 일단 그 좋아하시는 분들이 쭉 이름에 그동안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은 김겨울님하고 이것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네. 재밌겠는데 하고 좋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이제 책을 고르고 작품을 고르려고 하다 보니 내가 얼마나 이쪽 분야 책을 안 읽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사실은 오히려 그 문화 다양성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그런 거 잘 챙기고 있다는 근거 없는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 책을까지 봐야 될까 이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문화 다양성이란 것은 저는 특별히 이름을 붙여놓은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원래 문화는 다양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는 모든 생명체는 다 다르거든요. DNA조차 같은 생명체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다양한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이걸 굳이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하고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 아마도 그 다양함을 반대하는 어떤 그 안 좋은 움직임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행사가 기획되는 게 아닐까. 특히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혐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 우리한테 닥친 문제는 이제 다른 사람, 다른 태도, 다른 입장, 다른 생각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라서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막상 저도 읽은 책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아마 이제 오늘 이따 보시겠지만 막 억지로 막 껴맞추는 듯한 느낌도 있겠지만 어느 책을 보더라도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는 끄집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걸 제가 보여드리게 될 겁니다. 정세환 작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태계를 많이 생각하면서 문화 생태계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종 다양성이 많아지면 생태계가 되게 건강해지는 것처럼 문화계도 똑같지 않을까?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더 많이 포함되면서 그 영역이 넓어지고 서로 지탱해주고 그런 지점들이 분명히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리가 다양한 문화권이 겹치는 곳이 제일 맛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더 다양한 요소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더 이제 풍부하게 발전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참여했는데 저도 뭐 맨날 리스트 받아서 보면 내가 읽었던 책이랑 하나도 안 겹치네 이런 근데 안 겹치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로 소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다양한 거죠, 그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겹칠 것 같지만 의외로 겹치지 않는. 맞아요. 의외로 겹치지 않고. 저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 컨셉 자체가 세상에 대한 왜곡된 렌즈를 펴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집단 혹은 아주 소수의 집단 혹은 100% 다수라고는 할 수 없는 집단의 목소리가 주류의 목소리로 혹은 그게 가장 어떤 우선순위가 되는 목소리로 제일 많이 들려져 왔다면 사실은 근데 그게 세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일부 집단의 목소리만 가장 이제 크게 들려왔었잖아요. 그게 어떠한 영역이든지 간에 이를테면 뭐 인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젠더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장애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목소리가 주류 목소리로 그게 전체인 것처럼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오히려 그 왜곡을 좀 해소하는 어떤 방법, 실제 세상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컨셉이 오히려 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세상은 다양한데 그 다양함을 충분히 우리가 문화를 통해서 느껴왔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진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화 다양성 컨셉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좀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자 그 추천 도서와 영화 그리고 음악 이런 거 목록을 이제 드렸는데 책은 뭐 골랐는지 서로 알고 있는데 영화랑 음악은 모르잖아요. 일단 영상 쪽에선 조인 마이 테이블이랑 그린 나이트 두 개 추천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왓챠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 저메이카 킹케이드 루시라는 책이 요새 작가들 사이에서 만날 때마다 그거 읽었니? 그거 진짜 좋다 이런 책이어서 친구들이 재밌다니까 읽어볼까 했는데 어떤 이민자가 주류 사회에 대해 가진 시각이 되게 상반된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기 포함되고 싶어와 저 주류 사회가 너무 가짜 같고 여기 다시 한번 편입돼야 되는 과정이 너무 싫어, 짜증나 이런 마음 두 가지가 다 이렇게 첨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소설이라 짧은 소설인데 되게 강렬했어요. 그래서 그 루시 책을 골랐고. 그리고 이따가 소개해 주실 이제 레스라는 소설 네. 고르셨고 그리고 정보라 작가님의 그녀를 만나다라는 소설집이 있는데 저주토끼가 요새 아주 주목받고 있는데 저는 그 저주토끼만큼을 좋아하는 저주토끼를 읽으셨으면 이 다음에 읽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인데 굉장히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항상 목소리를 내는 작가라서 그런 시각이 되게 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단편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 정보라 작가님 단편들 중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이 씨앗이라는 작품인데 정말 생태주의적인 소설, 굉장히 멋진 소설이라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했던 것 같고요. 이슬아 작가님의
새 마음으로라는 책을 네. 추천했는데 인터뷰집을 읽다가 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슬아 작가님 인터뷰집만 쓰시면 울어요. 어떻게 인터뷰를 읽다 이렇게 매번 울지?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인데 이번에는 이제 이웃 어른들의 노동하는 삶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매일 지나가는 복도를 누가 청소하고 누가 농작물을 키우고 버섯을 키우고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지만 사실 잘 알 수 없거나 혹은 알아도 왠지 겸연쩍어서 물어보지 못했던 걸 되게 솔직하게 풀어낸 인터뷰집이라 문화에도 약간 세대가 항상 포함 안 되는 세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포함을 되게 팔 넓게 안아주는 인터뷰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이 테리 템페스트 윌리엄스의 빈 일기라는 책입니다. 그린벨트 운동을 열심히 하셨던 환경운동가고 그러나 환경에 대한 책만 또 아닌 것 같아요. 작가가 살았던 지역이 이제 원자폭탄 실험지대 근처였어요. 그래서 엄마, 할머니 계속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병을 앓았는데 그 여파로 그 아프고 문화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의 여성이 항상 등 뒤를 밀어주는 그런 할머니, 엄마, 딸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엄마가 평생의 일기장을 이제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는데 펼쳐봤더니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인 딸의 네가 채워라일까? 아니면 이걸로 어떤 선언이 하고 싶으셨나?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일기장을 채우는 느낌으로 쓴 책이어서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뭔가 무섭네요, 느낌이. 그러게요. 교수님 추천하신 책들은 어떤 책이었죠? 오늘 이따가 소개해 주실 거를 제외하고 저희 것도 너무 좋아하는 김초엽 작가님의 책도 고르셨더라고요. 김초엽 작가 책을 여기 넣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제가 이제 뭐 어딘가에서 김초엽 작가의 이 책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 작가가 페미니스트라서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결국 막 논란이 있다. 결국 안 됐는데 결국은 이 정도 소설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게 충격적이어서 굳이 리스트에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리처드 니스벳의 생각의 지도는 아마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를 저희가 물론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지만 수많은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방법으로 세상을 보는 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책이어서요. 저는 이제 전에 독일에서 한 몇 년 있었던 경험도 있고 해서 특히 독일이 아마 이런 비교를 할 때 서양의 극단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걸 많이 느꼈지만 이제 구체적 실험과 사례로 정리해 놓은 책이 있다는 걸 알고서,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이제 그 외국인과 같이 일을 하는 어떤 외국계 기업 사람이나 외국에 이제 공부하러 나가는 그 후배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 책을 한번 보라고 얘기를 해줘요. 마치 그 서로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아는 것이 때로는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듯이 이 책이 딱 그 서양과 동양이 만났을 때 서로가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종류의 책인 것 같아서 다양성의 이 책을 넣었고요. 칼 짐머의 제가 진화라는 책을 넣었는데 네. 이건 그냥 과학책이에요. 그냥 전형적인 네. 이제 과학 대중서인데요. 이걸 넣은 이유가 아까 또 말씀하셨지만 저도 다양성 그러면 문화지만 기본적으로 생태적 다양성이 먼저 떠오르는 이제 과학자라 그런가.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다양성이 있는 이유를 하나의 간단한 그 키워드로 설명한 사람이 바로 다윈이었고, 진화라는 굉장히 단순한 개념으로 이렇게 복잡한 걸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게 놀라운데요. 진화를 설명하는 많은 책이 있지만 저보고 한 권을 꼽으라면 이 책을 꼽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이 책을 읽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생태의 다양성에 대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라서 이 책을 추천했고요. 옥타비아 버틀러의 키는 네, 이거 저도 같이 겹치더라고요, 이 했더라고요. 책은.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그치, 너무 재밌죠. 이 책이 너무 재미있었는데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깊게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회가 참 좋아요. 이렇게 다양성에 대한 책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바로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 우리가 인종에 대한 문제를 사실 느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그 다른 그 문화의 사람들이 많이 와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인종의 문제는 미국에 주로 많이 있잖아요. 인종 문제를 여러 가지로 다룰 수 있겠지만 SF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현대의 흑인이 노예 제도가 있던 과거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상황인지가 그쵸. 아주 극명하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인종 문제에 있어서 이 책을 추천을 해드렸고요. 이제 티머시 스나이더의 이제 피에 젖은 땅은 여기 있는 이 두 권 합친 것보다 두꺼워요. 맞아요. 엄청 두꺼워요. 저도 그 책이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책은 끝까지 못 읽었어요.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네. 읽다가 2차 세계대전 전후로 벌어진 민간인 학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물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민간인 학살이라 그러면 이제 유대인 600만 명을 떠오르게 되는데 이건 세 발의 피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끔찍한 이야기를 정말 엄청난 자료를 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때 벌어질 수 있는 아마 인간이 저지른 최근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괴롭지만 이 책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영상은 3개를 저는 추천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보셨을 영화 코다인데 코다. 네, 장애인에 대한 가장 최근 그 영화라서 중간에 그 잠시지만 자신이 농이 돼보는 경험을 하게 돼요. 뜻하지 않게 그런 경험을 하도록 감독이 장치를 만들어놨는데 그게 너무나 저는 이게 인상 깊어가지고요. 정말 말 안 할게요. 제가 스포일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해보시기를 그리고, 바라고요. 네. 그리고 피아노의 다키스트 시크릿은 이거 짧은 동영상이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겨울님이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피아노에 대한 이야기인데 네네네. 피아노의 키보드의 폭이 이렇게 한 가지로만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 옳은 것인가 맞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실제 이거보다 약간 좁아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피아노를 쓸 수 있고 손에 생기는 많은 무리를 없앨 수 있다는 거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걸 다 논증하는 그런 일종의 다큐멘터리예요. 그래서 재밌겠다. 예, 아무 생각 없이 쓱 봤다가 네. 그 이 사람의 그 엄청난 노력에 저도 막 감동을 하고 그 다양성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도 해볼 수 있구나. 모두가 사용하는 평균적인 어떤 악기, 평균적인 책상, 평균적인 이런 어떤 도구들이 다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보통은 내 손이 안 맞으면 나는 피아노 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건 이상하다는 거죠. 거기에 맞는 피아노를 만들어주면 된다는 생각을 해본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추천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이것도 같은 네, 건가요? 저도 겹치더라고요. 저도 그 영화 좋아해요. 여기 제가 썼지만 이건 사실 퀴어 영화라고 언급하는 게 누가 되는 영화인데 이 자체로 굉장히 완벽한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고 전 너무나 매혹적인 영화였고요. 그냥 압도를 당하는 것 같아요. 영화를 보고 나서. 근데 어쨌든 저희가 다룬 이 문화 다양성에서도 이 성소수자 문제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고 나면은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진정한 그 다양성을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아닐까. 맞아요. 저도 그 타요초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캐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제가 고른 책들은 이따가 소개해드릴 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이제 루라는 책, 제가 겨울 서점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 베트남 보트피플로 탈출을 해서 이제 캐나다에 정착을 하게 된 이민자의 소설이에요. 그 과정에서 겪었던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일들이 아주 문학적인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소설이고, 이상한 날씨라는 에세이, 그리고 아까 저희 이야기 나눴던 겹치는 킨이라는 소설, 그리고 잔류인구라는 SF 소설을 제가 또 골랐는데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공이 70대 여성 노인이에요. 식민지 행성에 홀로 남겨진 이 여성 노인의 어떤 삶과 그리고 외계인과의 조우 같은 걸 그리는 굉장히 흥미진진한 소설인데 이렇게 또 골라봤습니다. 저희가 좀 추천을 해본 목록을 공유를 해봤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집중적으로 영업을 할 책을 저희가 2권씩 골라왔습니다. 그래서 주요 추천작을 각자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문화다양성 주간을 맞아서 큐레이션한 책들 중에서도 이 책을 여러분께 꼭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온 책들이니까 어떤 책들일지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모든 상황이 박살나는 소설인데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코미디, 캐릭터스를 원하시는 분께 처음 들어보는 단어네요.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재밌어서 말도 안 되는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그건 다 납득이 되게 만드는 책이니까 너무 궁금하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이거 절대 이기고 지고가 아닌데 왠지 이기고 싶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이렇게 맞아, 약간 선택받고 싶다, 약간 이런 그렇지. 느낌. 오늘 왠지 집에 가는 길에 한 권 사서 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